궁금하셨다거나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출판사에서도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의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인을 못 받으신 분은 이제 질의응답 다 끝난 다음에 사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예, 다 질의응답 다 끝난 다음에 사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미리 이렇게 질문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 선생님한테 질문지가 전달됐고 간단한 답변들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생기는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견해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터파크 그 북TV에서 나온 그 이동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예, 일단 아까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하나씩. 네. 예,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집필하실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경화도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일본처럼 일베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은 없었다. 광주 학살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인 혐오, 파키스탄인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것도 꽤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자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一つ目がよく分かんない。ああ、執筆すると難しいところ、難しいこと、難しいところとか出来事とか。最初の質問はですけど、やっぱり執筆で難しかったのは、そうだな。まずよく聞かれるのが、言われるのが、資料を集めるのに大変だったでしょうと言われるんですね。で、それは大変じゃなくはないんだけれども、そんなに大変じゃなかったんです。なぜなら虐殺の問題を30年40年ずっと研究している少数の学者たちがいまして、彼らが本当になんていうかな、虐殺に関連する資料を分厚い本に何冊もまとめているんですね。証言とか当時の報道資料とか。一旦止めた方がいいですか？大丈夫です。それでこういう本っていうのはページ数が多いは多いけれども売れる本ではないしないので、彼らは全く売れることを度外視して、別に後世の人が役に立つようにってことでその本をまとめてくれているんですね。そういう本が国会図書館にだけあるんですよ。多分各県の県立図書館とかにもあるでしょうけど、とにかく東京にいる僕は国会図書館に行かないと手に入らない。そこに通って資料をコピーしていたんですね。だから資料集めについてはそれほど僕は苦労しなかったんです。そこで一旦。그래서 집필하실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처음 많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자료 모으는 게 어땠냐고, 자료 모으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의외로 자료 모으는 거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30년 동안 역사자들이 이제 이런 대학사 관련돼서 책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 팔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국가도서관이라든지 현 도서관 이런 데만 이제 배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님께서 이 자료 찾기 위해서 직접 그 도서관에 가셔서 자료 카피하고 그런 과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むしろその資料の中からどのエピソードを載せるかが非常に難しい判断が必要な場面がありました。というのは残酷な場面が多いわけですね。でそれはもちろん起きた出来事が残酷だから
避けられないんだけども、そのあまりにその残酷さだけに目がいってその意味をもう考える余裕もなくなるぐらいにひどいエピソードもたくさん証言や記録が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ね。それだともうページを読み進める力が読者も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起きた出来事を伝えてなおかつその意味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エピソードを選ぶこと、そのために非常に神経を使いました。 근데 이제 힘드셨던 건 뭐 힘드셨다고 말은 뭐하지만 이제 자료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끄집어내서 책에 실을 건지를 이제 좀 그게 좀 어려우셨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사건이 워낙 이제 잔인한 사건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뭐 그런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눈에 띄긴 했었지만은 그런 것만은 책에 옮겼을 때 독자들도 뭐 책을 읽기 힘드시고 그리고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저자님께서 가장 우선시했던 거는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에피소드를 우선 좀 모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한국의 그 경화에 대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질문이요? 맞습니다. 네.でなんていうかなイルベのこととかあるいは光州事件についてあれは北朝鮮がやったんだ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言う人がテレビに出て喋ったっていう話とかっていうのは僕も聞きました。でまた外国人労働者の問題もやっぱり韓国でも彼らに対する差別っていう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で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この本と関係してお話しするとこの本にニューオーリンズで起きた黒人に対する虐殺のことを書いているんですね。アメリカのニューオーリンズでその理由っていうのは現代であってもどこであってもですね差別的な流言と差別的な視線を持った行政が一体となって誰かに暴力を振るうような事態っていうのは起こりうると思ってるんですね。思っているんです。一旦そこでと思います。 그래서 그 한국의 의경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저자분도 뭐 일베라든지 뭐 아니면 뭐 북한의 어떤 그런 뭐 유언비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선 책과 관련돼서 그 외국인 뭐 차별이라든지 한국에서 있는 걸 알고 계신데, 책과 관련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보시면 뉴올리언스에서 흑인에 대한 어떤 백인들의 그런 차별이라고 뭔가 그런 이제 뭐 총을 난사한다든지 그런 사건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저자님 말씀하시는 이제 현대 지금도 어디서든 이런 차별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라든지 어떤 차별과 관련된 그런 뭐 불합리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なのでやはり韓国でもそれは外国人かも差別の対象は外国人かもしれないし、あるいは別のマイノリティかも少数派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いずれにしろそういう差別、そしてそれに付随したくっついた流言というもの、そしてまたそれに対して行政がそれを止めるどころかそれを扇動するような事態、そういうことっていうのは起こ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警戒心を持つのはどこの国の人であれ持った方がいいと僕は思っています。もちろん関東大震災のような何千人もの人が殺されるような事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起き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れでも差別的な流言によって誰かが一人でも暴力を振るわれることがあれば、それはやっぱり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 그래서 한국의 그런 외국인 차별이라든지 소수자 마이너리티 차별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일어나고 뭐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선도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을 어느 나라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차별에 근거한 유언들 때문에 누군가가 뭐 폭력, 그러니까 그 폭력을
하나씩 누르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네, 저 시오리에 사는 보통 주부입니다. 저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일어나는 건 인종차별보다는 중국인과 한국인 차별이 주를 이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대상이 한국인이 아니라 만약 미국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위험비어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뭐 이시하라나 기본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었을까? 그런 지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 왜냐면은 일본이 패전국이 된 거는 미국이 주된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주적은 미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미움이 중국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한국 사람을 향해서 표출이 되는 건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인을 바라볼 때 뭔가 처음부터 좀 왜곡된 시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 기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좋은 일본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문화나 뭐 문학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 문제가 좀 역사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뭔가 이렇게 태생적인 하기 때문에 좀 좋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시작이 왜 그럴까? 일단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의 일본인의 시각으로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ね、日本のその人種主義のその中心がその外国人一般ではなくて中国人韓国人への差別じゃないではないのかっていう話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で正確に言うとおそらく石原都知事が三国人発言の時に外国人が暴動を起こすって言った時の外国人は彼自身も言ってるんですけどパキスタン人とかそういうイメージなんですね。必ずしも韓国人ではないんですね。で在特会もそのフィリピン人なんかに対してもですね嫌がらせをしている場合もあるんですね。だから一般的な外国人差別もあるんですね。ただし中心はやっぱり韓国人中国人に対する差別であり憎悪なんですね。これはもう絶対にそうなわけです。つまり日本で今起きている出来事を人種主義一般で言っては正確ではない。それは僕もそう思います。全くおっしゃる通りです。では一体韓国人中国人に対するその差別や憎悪は何なのかっていうお話ですよね。その一般の普通の日本人が持っているその感情は何なのか。僕はやっぱりその根底にあるのはやっぱ植民地支配の歴史だと思うんですね。ここに来る前にさっき友人たちとその話をまさに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1945年まで日本が朝鮮を植民地支配していた。で45年にそういう関係は終わったけれどもそして日本人はその平和憲法の下でそういう多民族を支配したりしない国に なったんだということになったけれどもしかしその植民地時代のそのなんていうかな帝国を自負する意識帝国意識みたいなものっていうのは結局無自覚に続いてきた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があるからこそそこからその朝鮮人差別在日人に対する差別なんか出てくるわけでその意識が戦後も続いてきたと思うんです。でところが今90年代以降ですねその東アジアの国々の力関係が変わってきたわけですね。その韓国は経済発展して民主化も遂げてそしてその長いですか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文化としてもいろんな文化をどんどん日本に輸出してくるようになる。で中国は大国化する。そういう中で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無自覚な帝国意識を持っていたが日本人の中にあった意識はですね非常に焦りを感じているんだと思うんですね。こんなはずはないと。日本人というのはそのアジアで最も偉大な民族のはずだっていう意識ですね。これは多分日本人のお友達にそう言ってもそんなこと私は考えたことないと思います。つまり日本人は偉大な民族だと考え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言葉で言う日本人はいないです。
でも無意識にやはりそのアジアにおいて日本人は特別な存在なんだという自己認識があったわけですね。それが今その現実によってこう崩壊しつつある。それに対するそのなんていうかな猛烈な反発がですね今の喧嘩というものの本質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るんです。モデチの反発って誰の反発ですか？日本社会の反発、それが極端な場合に在特会みたいな形で出るんだけど、しかしこれはその反発を感じているのは日本社会の日本人たち全体だと思います。길게 말씀하시는데 일본차를 중심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심이 뭐 그 이시아의 신타가 말했던 삼국에는 뭐 여기서 말하는 삼국에는 파키스탄 뭐 이런 그 외국인에 대해서 지칭을 했던 거고 제특해도 뭐 필리핀에 대한 혐오를 전하긴 하지만은 그 인종차별 중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하고 중국인이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종차별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그 역사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그 감정 이런 건 왜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착한 일본인도 많고 그런데 왜 그런 이렇게 뭐 우익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저자분께서는 어떤 지금 뭐 1945년 이후에 식민지 관계가 다 청산되었지만은 그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제국 의식이 만연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뭐 말로 직접 뭐 나는 일본인은 위대한 민족이고 뛰어나다. 일본인이 아시아에서 최고야라고 말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걸 드러내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그게 저변에 그러니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그런 현재 동아시아의 관계가 중국이 점점 대국화되고 한국도 점점 문화가 발전돼서 막 일본 쪽으로 한류 문화가 유입되고 이런 상황에 어떤 일본 사회가 어떤 맹렬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무의식 때문에 그런 제국적인 그런 제국 의식, 그러니까 뭐 위대한 민족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なのでやっぱり僕はそのなんていうかな今日本で起きているその喧嘩とかそういう現象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日本人がそのなんていうかなずっとその手放せなかった帝国意識植民地主義の意識っていうものを捨てて変わることによってしか終わらないと思っていて、でもそれがそのために今多分それができないから日本社会は苦しんでいる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もそれを捨てないと前には進めない変わら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ね。そういう帝国意識を捨てないといけない。 그래서 이런 일본의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일본인이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놓지 못하고 있는 제국 의식을 버려야만 좀 어떤 지금 뭐 일본이 지금 이 제국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국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이 제국 의식을 버려야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고맙습니다. 저는 1923 간토 한일제일 시민연대 김종수 대표입니다. 그 2006년부터 이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곳곳에 있는 추도비가 실제적으로 학살의 주체가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요. 그 학살의 주체를 기록하기까지 한 9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학살의 주체에도 일본 정부, 경찰, 군부라고 또 거기에 이제 민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계엄이 논의가 되고 그 다음날 계엄령이 떨어진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조선인들,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피난을 하고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활개를 치면서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무슨 날개를 달린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엄령을 모의하고
계엄령을 승인을 한 사람이 결국은 이 사건의 책임자다. 그럼 그가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최고 권력자가 계엄령에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최고 권력자는 타이쇼였죠. 타이쇼. 타이쇼 텐노. 아, 예, 예, 예. 근데 타이쇼 텐노가 몸이 아팠죠. 그래서 병 중이었고 그래서 히로히토가 그때 섭정을 하고 네, 네, 있었죠. 네. 그렇다면 계엄령 사인을 한 사람이 타이쇼냐 히로히토냐 아니면 아카이케냐 미즈노 렌타루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만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유언비어에 의해서 현혹된 민중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철저하게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역에서 연구했던 활동가들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가 경찰이 군대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밝혀냈죠. 그런데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0년에서 100년을 맞이하는 이 10년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과연 텐노의 문제를 천황의 문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합니다. あーつまり、なんだろうな、一つは、戒厳令を、引いた最高責任者は誰かということですよね。でもう一つは当然そこから天皇っていう問題が出てくる。それについて日本人は今どう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お話だと思います。戒厳令はちょっと僕も正確な知識はないんだけれども、おそらく勅令として出なきゃいけないから。サインは大正天皇の名前で出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ただ代筆っていうかな、摂政だから摂政宮である裕仁がサインした可能性もあるのか、ちょっと僕はその点については明確に知らないんですね。で、法律的に言って当時の最高責任者が天皇であるから天皇にその責任があるって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で、実質的なでは戒厳令を、実質的になんていうかな、進めたのは誰かっていう問題、これが僕もいろんな資料を読んだけれども、僕は研究者ではないのでそこら辺よくわからない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よく言われているのが赤池警視総監、赤池、はい、赤池警視総監が、水野連太郎内務大臣に進言して、戒厳令をするべきだと言って、水野連太郎が戒厳令を決めたわけですね。ただ戒厳令っていうのはおっしゃる通り天皇のサインがないと多分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ですので法律的な責任者は確かに天皇あるいは摂政宮である裕仁ってことになりますね。そして実質的な責任者が誰か、そこが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よね。結局誰が戒厳令をどういう考えで進めたのか、その点はやっぱりなんていうかな、明確に明らかにしている資料ってないんですよね。今でも研究があるけれどもそこら辺はもうぼんやりしている。だから実質的な戒厳令の決定者というかな、誰がどういう考えでやったのかっていうのは推測するしかないところがあります。ここで一旦切ってください。 네. 그래서 좀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다. 근데 저자분도 그 자료를 찾아봤지만은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책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인은 그 천황이기 때문에 뭐 다이쇼 천황이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섭정을 그 히로히토 쇼와 천황이 했기 때문에 쇼와가 직접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책임은 그 천황에게 있지만은 실질적인 책임 문제를 따져봤을 때 그건 저자님도 찾아보셨지만 많이 찾아보셨지만 자료가 명확히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호하게 처리되고 해서
그 실질적인 책임 문제를 얘기해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뭐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시 총감 뭐 아케이케가 그 내무 대신 그 미즈노 씨에게 뭐 계엄령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뭐 그거 사인을 한 그런 경위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 그 실질적으로 선동하고 그거 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좀 어렵다 명확 자료가 없기 때문에. そしてもう一つは日本社会が天皇っていう問題をどう考えているかっていう話ですけども、おそらく日本社会で最大のそのなんていうかな、最も自由な言論がしづらいのが天皇の問題ですね。天皇制に反対する運動っていうのは本当に右翼に包囲されて攻撃されるんですね、デモなんかでもですね。僕も昔から天皇制反対のデモには参加してるし運動にも参加してますけれども、もう右翼がそのデモの外から物を投げてきたりとか、乱入してきて殴ったりとかしてもですね、警察は右翼を捕まえないし、場合によっては僕らを捕まえるんですね。僕が見た過去の経験、僕自身もなんていうかな、昔主体的にやってた時ありますけど、本当に右翼に友人が首を絞められたりとか、右翼が投げてきたものがここに当たって女性が血だらだら流してたりとか、鼻の骨を折られた人もいました。そういうのも僕見ましたけども、そのぐらいなかなか天皇の問題っていうのを正面切って語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反対す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状況ですね。それはやっぱり右傾化が進む中でますますそうなってると思います。で僕自身はその近代の日本がやってきたいろんな行動の中で天皇制っていうものが果たした役割っていうものがあったと思ってますし、その天皇制っていうものをそのなんていうかな、対象化してものを考えないと日本というものは分か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ただなかなかそれ以上はじゃあどうできるのか、何ができるのかっていう話はできませんけども、そんなところです。 이제 두 번째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 그 천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저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일본 사회에서 약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기 힘든 게 천황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자님께서도 그 천황제 반대 참가하는 데모에도 참가하셨지만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우익들의 그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친구분 중에는 목을 졸리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뭐 물건을 맞아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천황에 대한 어떤 반대를 소명하는 게 굉장히 일본 사회 내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뭐 근대 일본에서 천황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그 역할 있었지만 그거 뭐 천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네, 뭐 적절한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자료 조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조선인 어떤 그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이나 금병동 선생 뭐 이런 어떤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쌓이고 자료집들이 발간되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자료적으로 밝힐 수 없는 한계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진상규명의 문제들이 철저하게 더 밝혀져야 되는 것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또 오늘날 이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고 오늘날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외국인 어떤 혐오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마리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 私は安田浩一さんの「レッドと愛国」という本を翻訳した金正恩と申します。私の翻訳した本が1万部には到底揃えてなくて、
私のせいかと反省していますけど安田さんの本を翻訳して韓国人の読者の方から非常にショックなことを韓国語で質問していただい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皆さんわかるかな。 저는 야스다 고이치 씨의 거리로 나온 내주얘기라는 책을 번역한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번역하고 나서 한국인 독자분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책이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나 제일조선인이 아니라 야스다 씨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데에서 되게 의미가 깊다고, 그래서 야스다 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좀 공감을 하고 야스다상이나 아니면 가토상 같은 분한테 혹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비극의 기억이나 그런 게 자인치라는 분들에 의해서 좀 습관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 연구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 일본인에 의해서 발언될 때만 주목을 받게 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조선인이나 그런 분들이 좀 자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무시를 받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좀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라는 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본 사람들이 대변을 하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고 보면은 좀 그거는 어떤 문제의 구조가 있지 않냐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책을 내시고 나서 혹시 4인치 분들한테서 어떤 반향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最初になんていうかな、お礼をいただいて非常に恐縮です。そしてごめんなさい、その後僕聞き取れなかったんです。日本語でもう一度おっしゃっていただけるとごめんなさい。中途半端で。ですね。それで在日の方々による悲劇の記憶というのが特権化さ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思うんですけど、その一方で今までの在日の方々の虐殺についての研究とかがさ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マイノリティの声として直接表現するにはネット右翼とかの人の攻撃されたり、あるいは無視されたりする構造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このことについて非常にちょっと残念に思う一方で、加藤さんの本が果たした役割について、それがどういうふうに在日の方々に受け止めら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聞きしたいなと思います。まず関東大震災の時の虐殺の記憶については日本社会の中で本当に断絶があります。在日の中ではですね、本当に虐殺の記憶、関東大震災の記憶っていうのはもう一種のトラウマとしてずっと語り継がれてい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話はもういろんな人から聞きます。子供の頃にそういう話を聞いて本当に恐ろしかったとか、そういう話を聞くわけです。だから在日でその関東大震災の虐殺を知らない人っていうのはあまりい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僕なんか感じますけれども、ところが一方日本社会では忘れられているわけですね。さっき言ったように。でそれがまず断絶としてあります。でもう一つさっきのお話で研究者の話がありましたけども、虐殺の問題を熱心に研究してた人は3人いまして、1人が監督さん先生、もう一つがクンピョンドン先生、この2人は当然在日です。でもう一人山田昌司先生という人がいまして、この人は日本人です。この3人が中心でやってたんですね。ですので研究がその在日だけで行われた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ただし日本の歴史学会の中で全くそれは本当に少数派の努力で、そしてまたなんていうかな、あまり大きく取り上げられてこなかったんですね。その理由はいくつかあると思います。一つは一旦来た方がいいですか。はい、大丈夫です。
一つは、それ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にとって愉快でない、思い出したくない記憶であるってことが一つ、もう一つは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歴史学者がその研究対象にして学会で褒めてもらえるのはやっぱり政治家たちがどう動いたとか思想がこうなったとか、そういう話なわけですよね。関東大震災の時の虐殺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その中で政府がどう動いたかっていうことはある程度旧来の歴史学の方法でも研究できることだけれども、基本的にはもう関東中でいろんなことが起きたことを聞き取ったりとか証言を集めたりとか、そういうオーラルヒストリー、耳で聞くそういうものをまとめたりとか、そういう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歴史学会の世界の中心ではあまり学者がやりたがらない方法を通じないと接近できないわけですね。そういった理由もあってやはりあまり研究されてこなかった、最大の理由は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にとって不愉快な記憶だから思い出したくないってことが大き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れがあります。ここで一旦切りましょう。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동 대학살, 대지진 대학살에 대해서는 일본인 기억에 어떤 반절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일본인들에게는 그 관동 대지진 대학살 학살이 드라마처럼 이제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이너리티 그 소수자의 의견이 어떤 일본인들에서 주목을 받는 데 어떤 문제 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도 대학살, 대지진 학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그 세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깊이 연구하시는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강덕상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야마다 교수님이시고, 뭐 있지도 금병동 금병동 선생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노력이 일본 사회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 그 내셔널리즘에서 이제 그다지 이 사건이 유쾌하지 않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주로 이제 그 연구하는 거는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로 뭐 간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뭐 오럴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 말로써 전해지는 어떤 그 구전되는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역사학자 중심에서는 그 이유는 이제 일본 내셔널리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셔널리즘에 있어서 그런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끌려갔고 자경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에 대한 그런 게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다지 일본 내셔널리즘에 있어서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で在日の人たちがどういうふうに受け取ったかっていう話ですけれども、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大きな反響はありました。つまりどう言えばいいんだろうな、こういう言い方しかできないのは例えばある本が出た時に好きでも嫌いでもないとか特に関心がない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すよね。でもそういうことではなかった。この本が出たことは本当に僕はやっぱりいろんな場で話をして分かるのは、やっぱり在日の人たちの中で非常にインパクトを持って受け取ってるんですね。ところがそのインパクトはいろいろありました。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こういう本が出たことでこの問題が光を浴びて注目されて記憶が共有されてね、それが良かったっていうふうに言う人と、あとは多いのがですね、怖くて読めないって人が多いんです。つまり僕はある集会でお話をした時に終わった後おばあさんが僕のところにやってきて、私は在日ですって言って、私の祖父はトビって分かりますか、ナイフみたいなトビで頭をこうやったんですけど、おばあさんトビで頭を刺されました。
命は取り留めたけど朝鮮に帰りましたっていう話をしていて、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その生々しさ、生々しく迫ってくるわけですよね。それは活字では済まない、その恐怖っていうものは日本人の読者と在日の読者ではその距離が違うわけで、そういう意味で読めないっていう反応もありました。怖くて読めないっていう反応、あとはただ在日の団体は結構みんな好意的な書評を載せてくれました。民団ありますよね、民団と朝鮮総連、両方とも非常に大きく取り入れてくれて、なんていうかな、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ね。なんていうか、なので僕はその民団のそういう部署の人と、総連の文化部の人と両方お会いしてお茶を飲んだというね、その1週間の間に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이제 제일 별로 자연있지, 그러니까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되게 큰 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이 임팩트를 가지고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었는데, 우선은 이런 책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은 이 책 읽는데 무서워서 좀 읽기 힘들다, 못 읽겠다 라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책 읽었는데 되게 읽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어떤 제일 할머니께서는 자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톱이라고 해서 이제 긴 작대기에 어떤 칼 같은 걸 꽂아놓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지만 소방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머리를 찔리고 그랬다는 그런 생생한 직원들이 이제 제일 그러니까 일본에 계신 한국인들 단체의 만남에서 그런 생생한 증언들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일단체가 많이 반향을 일으켜줬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민단하고 주청년 관련된 분을 일주일간 이렇게 만나게 됐었고, 뭐 그런 많은,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들의 많은 그런 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 없으세요? 이쪽은. 제가 한번 질문을 청태국사에서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관토 대지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 논문도 사실 끝이 관동 대지진에서 끝이 나거든요. 영화 자체가 이제 관동 대지진으로 끝나는 영화였어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영화, 그러니까 A가 영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시하라 신타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기 전부터 원래 영화 쪽 다이오족구, 나이아족구 애가 그쪽에서 이제 뭐 극본도 쓰고 해서 이름이 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때 당시도 이 사람이 도쿄도지사 올라와서 있었을 때도 그 전에도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었지만은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했는데, 그런 일본에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정말 이런 어떤 학살이 없었다,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그들이 그걸 정말 믿고 그렇게 자기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지사도 되고 뭐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를 얻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저는 약간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신념을 갖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시하라 신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본 입장에서 되게 지식인이잖아요. 엘리트고. 그런 엘리트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전 진짜 일반인들도 그냥 믿지 않는 얘기를 저렇게
급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あれですよね、つまりその日本のその右翼知識人、一部の知識人がその普通の人でも信じられないような否定論をなんで平気で言って信じられるのかっていう。三島由紀夫とか三島由紀夫もまあ右翼なんですけど三島由紀夫も그 자유대에 가서 막 연소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건지 좀 右翼知識人の考えってことですか。 네. まず虐殺否定論の話からするとですね、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さすがに右翼知識人の中でもその朝鮮人虐殺が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言う人はまず、何人もいないわけですね。でこいつなんかは元編集者ですけれども、僕が昔いた会社同じ会社なんですけどね、彼なんかはもう多分本人も信じてないことを確信犯的に書いてるんですね。おそらく本当は虐殺があったことぐらい分かってるわけですよ。分かった上で分かってないふりをして嘘を書く。でそれをまたそのネット右翼って言われてる人たちは嘘だと分かって信じたふりをして盛り上がるわけです。要するに何て言うんだろうな、最近の2000年代入ってからの日本の右傾化を担っている人々、右翼の人たち大衆人々っていうのは何が嘘か本当かとかに本当は興味がないんじゃないかと僕は思ってるんですね。要するに非常にこうシニシズムっていうか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その場が気持ちよければ良いっていうか、そういう感覚の人なのでそういうふうに騒いで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ます。でこれはなんていうかな、だから軽く見ていいってことではなくて、そもそもがナチスドイツのナチスだってそういうものだったわけでしょう。そんなことを本気で信じられた人はそんなにいなかったはずだ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なんていうかな、嘘か本当かとか論理や知識を通じて本当のことに近づけるとか、そういうことに関心がない人たちが今の日本の右傾化の中にたくさんい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それが一つです。で、右傾化右翼知識人が何を考えているかっていうことはちょっと質問が難しいけど、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まあ石原慎太郎がね、まず知識人と言っていいのかどうか僕は疑問です。あの人はなんていうかこう日本ではポピュリストっていう言い方するんですけども、韓国でも言いますかポピュリストって、要するに大衆の人気が取れればいいっていう人たち、そういう石原慎太郎もそういう人で、全く何も論理が破綻していようがこう右翼的なことを言って挑発的なことを言って盛り上がれば良いっていう考え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ういうのの同類でですね、同じような人で百田直樹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この人は石原、作家ですけれども安倍晋三の友達で、安倍晋三がNHK の経営委員会に送り込んだぐらいの友達なんですね。で結局彼経営委員会辞めましたけれども、ずっと右翼的な発言をしてこう挑発的なことを言い続けた人なんですね。言い続けている人なんですけども、この人が言った言葉が非常に僕は本質を得ているなと思ったのが、彼が言ったのが大東亜戦争っていうのは例の満州事変から始まって太平洋戦争に至る15年戦争のことを右翼は大東亜戦争って言うんですけども、大東亜戦争が日本近代において一番大事な出来事で、それを肯定するっていうことが日本を肯定することなんだという趣旨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よね。それが彼らの本質を表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つまり右翼知識人が大事にして守りたいと思っているものっていうのはやっぱ日本帝国なんですよ。日本帝国の価値観を大事にしたいと思ってい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지식인들 어떤 그 우경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선은 이분들은 첫째 뭐 그게 본인이 그거 믿지 않는 것을 저 책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데도 그냥 거짓을 쓴다고 합니다. 그게 뭐 진실이고 그게 거짓이고는 흥미가 없고 그냥 이게 퍼지면서 자기한테 주목을 받고 그런 어떤 뭐 두 번째 포퓰리즘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논리적이거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데 관심은 없고 그냥 뭐 믿지도 않는데도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이랬었어 그랬었지라고 쓰는 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우선 제가 이샤라 신타로에 대해서 뭐 엘리트라고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샤라 신타로가 정말 지식인일지 뭘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약간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얘기하면은 이렇게 주목을 확 받으면 그걸 좋아하는 그런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 그거가 비슷한 사람이 이제 하쿠타 나오키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아베 신조의 친구분이신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일본은 이제 만주 사변부터 그 전쟁 끝날 때까지도 이제 그 우익들이 얘기하는 게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본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일본 근대 역사상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긍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나 이들의 그 행동을 밀어볼 때 이들이 원하는 건 일본 제국의 가치를 그 지키고 궁극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동아시아 패권을 이렇게 쥐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そうだもう一つだけエピソードを言っておくと、石原慎太郎が去年か一昨年に雑誌で有名人にあなたの夢を聞かせてくださいという特集があったんですね。夢っていうのは希望っていう意味の夢ですけど、それに対して石原慎太郎が答えたのがシナと戦争して勝つことって答えたんです。シナっていうのは中国の差別です。シナと戦って勝つことって書いてあったんですよ。で彼はそういうつもりで例の尖閣諸島の問題をこう尖閣諸島ってありますよね。あそこの問題で中国との対立を煽って本当に戦争になることを夢見ている人なんですよね。でそれはおそらく石原だけではなくてそういう考えの人は日本の右翼の中には結構いると思います。이시하라 신타로 이제 얘기가 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저자분께서 그 어떤 잡지에 유명인들한테 이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이제 그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시하라 신타로가 얘기하기를 진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좀 일본 사람들 폄하해서 말하기를 진화라고 하는데 진화와 싸워서 이기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우익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쟁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돼서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뭔가 다시 그 패권을 잡고 뭔가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이나 중국이 대국화되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어떤 일본 제국의 꿈을 꾸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私は진짜로ポケているのかポケているのかからだった確信犯ですよね。근데 그 안보 후보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죠. 네, 네 있었습니다. 안보 법안 이미 그 질문 예. 오늘 그분이 안보 법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 안 오셨어요? 안 하신다고 그때 날. 자, 오케이. 자,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너무 때다 손 들었습니다. 이제 워낙 어려운 질문들이나 다양한 질문들을 해서 저는 직장인 기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8월 28일, 29일 정도에 제가 도쿄에 있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 얘기를 듣고 시간이 조금 나서 책에도 나오는 아다치구 아라카와 철교 쪽을 갔었어요. 그때 처음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던 거죠. 뭐 제가 가봤을 때는 주말이어서 그런지 너무나도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뭐 마을부터 시작해서 강가의 모습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너무 평화로워서 그 전에 들었던 얘기와 또 눈으로 봤던 모습으로 비교했을 때는 좀 마음이 되게 편치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녁 때 그 제일조선인 아는 지인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 책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일조선인 사회에서도 나름의 반향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이제 제가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 그냥 저는 간단히 질문 드리면, 말씀하시는 주제를 들어보면 100여 년 전에도 제 삼국민 취급을 하면서 민족차별이 있었고 또 그 뿌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혹시 이 민족차별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있으신지 그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質問内容 민족사회주의일 때 지금 사교가ね、제 자격 아 혼독가 아, 민족 아民族差別についての本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今準備している本は2つあって、あまりまだ書いてない本の話をするべきじゃない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してしまうとですね、一つは宮崎東店という、日本でいう明治時代どう言えばいいのかに、1870年代からその1920年ぐらいまでいろいろその中国革命を支援していた人がいるんですけども、この人の評伝記をですね今準備しています。でなぜかというと、彼の人生の中には本当に彼はそのなんとかな正しいこともしたし誤りも犯している人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非常にその日本人がその中国や韓国といった東アジアの国々とこうどのように付き合えたか付き合ったか付き合えなかったか、そういうそのなん現実と可能性を示している人だと思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ね。この宮崎東店についての本が一つ、もう一つはその次に書こうとしているので、ますますもって本当に今言うべき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戦争について書こうと思っています。それはなんていうかな、要するに侵略軍の兵士であるっていう経験について書こうと思っていまして、つまり日本のではどうしてもその戦争とか平和とかって言った時に漠然とその戦争はいけないとか平和がいいとかって話をしてるんだけども、日本がやった戦争っていうのは、アメリカとの戦争もありますけれども朝鮮や中国でやったのは侵略戦争なわけですね。で侵略戦争っていうのはその人の生活している村とかに踏み込んでいって普通の人を殺したりする戦争ですね。そういう戦争の侵略軍の兵士として一般の人がその経験をしたそういう記録を集めて、どのような気持ちでそれをやったか、そして帰ってきた後どのようにそれを振り返っている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まとめたものが書ければと思っていますが、まだ書けてないので、聞いた後に忘れていただくと助かります。それが民族差別についてだからそれはつながってくることだと思います。つまり宮崎東店の話を書こうと思っているのは日本と東アジア諸国の関係の歴史について、考えたいからで、侵略戦争と差別について言うと、やっぱり今回その関東大震災についての本を書いて思ったんですけども、背景に侵略軍としての経験、民衆の経験というものがあるなってことが見えてきたんですよね。やっぱりそっちにちょっと目を向けたいなと思っているんです。이제 말씀하신 그 다음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책이
아직 뭐 작업은 안 하시고 계시고 이제 구상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해야 될지 뭐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첫째는 미야자키 도텐이라고 중국 혁명에 참가한 이제 메이지 시대에 사신 그 분에 대한 전기를 쓰고 싶으시대요. 왜냐하면 이분의 인생 속에서 그 보여주셨던 어떤 일본인이 중국과의 일본, 뭐 동아시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의 그 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기를 쓰려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뭐 그 이 책 민족 차별 관련해서 어떤 거겠냐면 일본이 어떻게 그 중국 그리고 한국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에 관해 쓰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침략군 병사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이라든지 글을 쓰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긴 했지만 일본이 했던 전쟁 중에 침략 전쟁이 있어서 어떤 남이 살던 마을에 그냥 평화롭게 살던 마을에 그냥 쳐들어가서 일반인을 막 죽이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기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쓰고 싶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민족 차별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향군인들이 나중에 이 경험,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그 말에 쳐들어가 사람 일반인을 죽이고 했던 경험이 이제 이 제향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또 자경단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일반인을 어떻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는지 이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또 책을 집필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예, 거의 1시간 정도 토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꼭 한번 그 여쭤보고 가야 되겠다. 집에 가면 섭섭하다. 예. 저자이기보다는요. 예.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을 만나면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처음에 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국회의원들을 찾아서 특별법을 만드는 운동을 2007년부터 계속 해와서 비로소 작년에 4월 달에 유기홍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103명이 동의를 해서 공동 발의로 지금 국회에 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처음에는 외교부에 있다가 이 법이 외교부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한일관계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을 안전행정위원회에 다시 가지고 와서 이 법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의 야당 간사가 그 정청래 의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같이 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의지일지 아니면 정치적 발언일지는 뭐 이번 회기 끝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것은 국가가 진상조사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것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았겠는데 책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활동을 하는 리플렛은 여기 있으니까 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자료를 모아가고 있고 그것을 다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료가 쌓이면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간토 코리안 제노사이드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거꾸로 한일 양 정부의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만드는 일처럼.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뭐 한일 문제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큰 학살의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조금 남의 이렇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좀 계속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는 3.1 운동에 어떻게 보면 어떤 반작용으로서의 어떤 그 단도대지진 그 학살 문제를 갖다 읽는 어떤 관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자료들을 보면 조선 총독부에서도 이 사건이 일본의 본토에서 일어났을 때 그 여러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이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1주년 기념식들 같은 것들이 그 조선에서 일어나는데 그 역시도 제재하고 통제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것이 제2의 어떤 3.1 운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갖다 조선 총독부에서 계속 표명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비단 이런 외국인 혐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아까 질문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이렇게 그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어떤 이주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좀 더 파시즘적이고 혹은 차별적인 어떤 그런 인식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강연과 토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사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사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주말과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팔아도 돼요? 일본어 판. 예, 이번 판. 팔아도 돼요? 예, 예, 예. 일본어 판이 세원 있는